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병사들 빠르게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만한 수비 기록들이 생겼네요. 하지만 먼저 정유 공장에서 기름 받고 금광 채굴하고 탄약 받아주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상자 표시가 있는데 이 상자가 뭐냐면은 이 앞에서 있었던 전투 이력에서 수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상자를 보상으로 줘요. 한번 이 상자를 눌러 보겠습니다. 요 코앞에 있었네요. 상자를 누르면 아이템 하나가 받게 되고요. 자, 병사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저번 시간에 현상금 사냥꾼을 약간 대충 설명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 약간 빠르게 또 정확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고레벨 되면 현상금 사냥꾼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는 병사의 특성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레벨 옆에 이 I를 누르시면 자, 보호구라는 특성이 있어요. 피해 감소율이라는 것이 있고 일반 탄환 피해와 관통 피해 일부를 흡수합니다. 이 친구는 이제 거의 탱커라고 볼 수가 있죠. 탱커라는 거는 맨 앞에서 총알바지하는 글씨가 좋지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 총알바지하는 친구를 뜻해요. 맨 앞에서 총알바지를 하게 되면은 맨 앞에서 총알바지를 해요. 우리가 이쪽을 공격을 하고 있고 적군이 총을 쏩니다. 총알 쏘면은 이 총알바지가 총알을 맞게 되면은 이 뒤에서 이 저격수인 친구가 총을 이 친구를 쏴서 맞출 수 있게 돼요. 근데 이 총알바지들은 이 현상금 사냥꾼처럼 튼튼하면 죽질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뒤에 있는 병사도 총을 쏘면 이 현상금 사냥꾼이 맞게 되고 죽지는 않지만 뒤에 있는 저격수로 인해서 이 적군들이 죽게 됩니다. 이런 효과를 갖게 돼요. 현상금 사냥꾼을 쓰게 되면. 자, 현상금 사냥꾼은 탄화를 쏘는 친구고요. 300이란 소비에 2명이 나옵니다. 탄환 피해에 대해서 우수하고 둔기에도 우수합니다. 하지만 폭발과 화염에 약해요. 자, 근데 왜 고레벨들이 현상금 사냥꾼을 쓰느냐? 자, 이쪽에 보면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 능력을 한번 눌러보시면은 물량 공세, 묶음 탄환, 보호구 개량, 이 현상금 사냥꾼 카드가 많아지면 이 각 특성들을 하나씩 올릴 수가 있는데 이것이 총 10개가 되면 합쳐서 최후의 저항이라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이 최후의 저항을 갖게 되면 2초였네요. 제가 1초로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완전 죽었어요. 저기 현상금 사냥꾼이 폭격을 맞아서 죽었어도 이 체력이 500이었는데 1이 된 거예요. 폭격을 받아서 죽기 직전인데 이때 2초간 남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무슨 공격을 받아도 2초 동안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미치죠, 사람들이. 이미 현상금 사냥꾼을 죽이려고 모든 것을 퍼부었는데 현상금 사냥꾼은 안 죽었어요. 그동안 뒤에 있던 병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을 쏘게 되면 이 현상금 사냥꾼을 타겟을 했던 친구들이 이 뒤에 있는 친구들한테 죽게 되는 겁니다. 물론 현상금 사냥꾼한테도 맞게 되죠. 이런 효과 때문에 현상금 사냥꾼은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여기까지였고요. 다음으로는 공병이 있고요.
공병은 뭐 일반 뭐 구조물을 고치는 용도고 크게 사용 안 해요. 네, 탄약 쓰고 화염에 약하고. 자, 그 다음 제가 주로 사용하는 화염 방사병이고요. 굉장히 우수한 친구입니다. 화염을 쏘고요. 화염 특성에 가격이 꽤 높습니다. 그리고 이 탄환에도 저항이 있고, 둔기에 저항이 있고, 폭발에 저항이 있고, 화염에도 저항이 있고, 독성에도 저항이 있고, 이 관통에만 좀 약한 편이에요. 관통에만. 그래도 크게 높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화염병사를 쓰는 것을 채택을 했고요. 그 또 특징인 이유가 화염 공격을 하기 때문에 앞서 병사들을 보면은 화염에 굉장히 약한 병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화염 병사는 이제 탱킹도 되고 화염인 공격도 있고 해서 저는 화염 병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기관총 사수가 있는데요. 기관총 사수는 여기 보시면은 탄약이 총 112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번 쏠 때 이 112개를 쭈루루루룩 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반 탄환을 쓰고요. 탄환에 저항이 있고요. 이래서 약간 보통 전방에 있는 친구들은 다 이 일반 탄환을 써서 기관총 사수가 이제 탱커 역할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다음으로는 이 유격병을 어제 그냥 넘겨서 설명을 드렸었네요. 유격병은 그냥 특징은 여기요. 이제 수류탄을 던지는 것. 그것이 이제 유격병의 특출난 특성이에요. 그 외에는 크게 특성은 없고요. 네, 다음은 로켓사수입니다. 로켓사수는 패치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요. 패치는 이제 만약 이 친구가 너무 좋았으면은 사람들이 다 이 친구만 쓰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기 운영자 쪽에서 이 친구를 조금 안 좋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다른 병사들도 유저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야겠다 해서 하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건물을 부수기 굉장히 좋고요. 폭발하고 로켓을 쏩니다. 근데 탄환에 약하고 둔기에 강하고 폭발에 강하고 저격총에 약합니다. 탄환과 저격총은 일반 병사들 되게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로켓 사수가 살아남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에요. 명중률은 70이지만 이 패치 이후로 사실 거의 눈뜬 장님이라고 볼 수 있어요. 뭐 여기서 이렇게 쏘면은 원래 그동안은 목표가 여기였으면 이 근처는 다 맞았는데 요새는 뭐 이런 곳으로 이상한 곳으로 많이 나갑니다. 이 70을 믿을 수가 없는 스탯이고요. 자, 다음은 저격수입니다. 저격수는 일단 명중률이 100%고요. 100%래도 굉장히 멀리 있는 거리에서는 약간씩 빗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공격력이 굉장히 높고 관통이고요. 일반 탄환에 약하고요. 둔기에도 약하고요. 여기는 이제 뭐 아이템 레벨인 것 같네요. 근데 이 한 번에 주는 이 데미지가 굉장히 센데 저레벨 구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저레벨은 한 12레벨 이하에서는 저격수가 빛을 많이 못 보는데 지금 제 레벨에서는 이 정도 데미지가 이제 쌓이게 되면은 여러 저격수가 모이면 굉장히 큰 시너지를 냅니다. 그래서 저격수를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냥 바로 사용해도 그냥 걱정 없이 사용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은 대령입니다. 대령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주변 아군이 특정 대상을 공격하게 합니다입니다. 아마 전화에서 말씀드렸을 텐데 이 스킬이라는 게 저는 처음에 제가 무언가를 눌러서 클릭을 해서 지정을 하는 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직접 이 대령이란 캐릭터가 이 게임 속 내에서 가장 강력해 보이는 대상을 타겟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해주면은 같이 있던 모든 병사들이 이 대령이 지정한 이 타겟에다가 공격을 하게 돼요. 모두가 다 같이 이 게임 속 내에서. 이렇게 되면 편한 점이 가장 강한 대상이 나는 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만 봐야 되지만 이 게임 속 내에서 대령이 지정을 해줌으로써 빨리 그 강한 상대가 죽기 때문에 이 게임을 풀어나가기가 굉장히 수월해집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로켓사수 같은 경우가 이 명중률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상한 곳으로 날아가지만 대령이 이렇게 집중 사격을 지정을 해주면은 정확하게 날리기 때문에 또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대령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특징은 대령이 약간의 탱킹도 되지만 그렇게 뚜렷한 장점은 그 외에는 많지는 않아요. 뭐 요 정도? 그냥 그 중앙에서 진두지휘하는 역할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대령을 그렇게 많이 사용은 안 하세요. 하는 분들도 저처럼 있을 때도 있지만. 네, 다음은 용병입니다. 용병의 특징은 이렇게 일반 탄환도 쓸 수 있지만 보통 화염 공격에 굉장히 약한데 화염에 강하고 뭐 그 외에는 뭐 이런 일반 공격에는 약하지만 거의 이런 대상들한테는 맞을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용병들이 거리가 왜냐면 사거리가 멀기 때문에 일단 화염에 강하다는 건 이제 근접 공격하는 이제 병사들한테 강하다는 것이고요. 이 용병의 특징은 아까 유격병은 수류탄을 던져서 폭발을 일으키지만 이 용병은 화염병을 투척합니다. 그러면 화염 데미지도 주고 일반 탄환 데미지도 주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다고 볼 수 있고요. 이 용병이 쌓이게 되면은 굉장히 골치 아파요. 여러 용병들이 뭉치게 되면은 화염도 던지고 총알도 던지니까 이 어느 것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병사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 용병들이 뭉치기 전에 빨리 이 타개해 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지금 현상금 사냥꾼부터 총 9명의 병사를 소개해 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병사를 소개하면 좋겠지만 이 나머지 병사들은 제가 뭐 사용은 안 해봤지만 특징들은 다 웬만하면 알고 있기 때문에 설명드릴 수 있지만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제가 어떻게 수비했는지에 대해서 아니면 또 한번 공격을 하면서 어떤 공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